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승민 작가가 저희하고 함께한 지가 어제가 만 1년이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며칠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죠? 예, 네. 영광입니다. 밥 먹은 걸로 통치를 어떻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나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제일 비싼 복숭아 한 박스를 살 거야. 나는 비상약이랑 속옷이랑 과일이랑 잡곡을 집에 쟁여둘 거야. 여기 요즘 소셜 미디어에 돌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뭘 살지 각자의 장바구니 리스트를 공유하는 글인데요. 그 시작이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을 때 꽃집에 가서 늘 망설이던 작약을 샀다. 망설임 없이 집에 둘 꽃을 사는 삶이 행복했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짧은 문장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왜 반향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이 민생지원금으로 꽃을 샀다라는 것에 너무 많은 비난이 쇄도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지원금 때 얘기고. 네, 무슨 작약을 사느냐, 사치다 기부해라. 후원해라. 남의 지원으로 꽃이나 사는 인생 뭐가 행복하냐. 인용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무례한 글들이 많았던 거죠. 이건 뭐 저기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접한 한 누리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민들레 솔씨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잠시나마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이 제도가요. 네. 근데 그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가난함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꽃집도 소상공인이실 테고 작약 한 송이를 팔아서 그분은 세금을 내실 수 있고 작약을 사간 사람은 마음이 좀 행복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글이 조롱받은 이후에 다른 누리꾼들이 저마다 경험담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네. 코로나 때 지원금을 받고 늘 고민하던 화분을 하나 샀는데 그게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소한 소비로 그 순간만큼은 삶이 나아졌다라는 고백이 이어진 건데요. 당연히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쌀이나 약부터 챙겨야 하겠지만 이 삶이 퍽퍽할수록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갑을 닫게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죠. 미뤄둔 안경이라던가 먹고 싶었던 과일 혹은 망설였던 꽃도 의미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온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가 먹고 싶다, 책을 원 없이 사고 싶다, 망고를 먹고 싶다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 민들레 솔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했던 책상을 드디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뻐했는데 책상을 산다고? 네, 책상을 이제 오랫동안 염원을 해왔는데요. 민들레 솔씨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보다 이제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고 계획을 해둔 게 있다 보니까 소비를 실천을 하지는 않고 담아놓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꾸미면 예쁘겠다 생각만 하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편이었거든요. 골라놓고 안 사고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꿈처럼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실현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필수고 꽃은 사치다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번 글이 화제가 되면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가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사회복지센터에 항의 전화를 건 겁니다. 꼭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누나랑 같이 왔던데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지 않고 한 사람당 하나씩 시켜 먹더라. 그러니까 내 세금으로 낸 식권인데 그냥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것을 굳이 좋은 곳에서 기분 내며 먹어야 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수급자 티내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그런 시선이 이번 작약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지랖이죠, 오지랖. 오지랖이죠. 그것도 아주 불편한 오지랖이잖아요. 네.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또 당연히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 누구나 자기 삶을 회복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의미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망설이던 작약을 샀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생계 보전이 아니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풀어주고 소상공인의 어떤 숨통을 틔워주자라는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민들레 솔씨 같은 분 같은 경우도 책상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동네 가구거리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구 거리가 이제 요즘 공실도 많고 임대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항상 눈에 밟혔는데 이번에 가장 그곳을 찾아가서 가장 튼튼한 책상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나를 포함해서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잠깐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이 민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먹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내 민생은 내가 챙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남이 이렇고 저렇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다. 네. 북두칠성님이 나도 미리 꽃 샀어요. 너무 만족한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근데 우리 유 작가는 어떻게 쓰실 건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뭔데요? 수박을 마음껏 사서 수박 주스를 해 먹고 수박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해요. 네. 네. 그냥 빈대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